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곡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놈과 파혼을 했는데요. 제가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지만 저희 예비 남편놈 같은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인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와 결혼을 약속해놓고 저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더니 본인이 들어가는 결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린고비처럼 구는 건 예비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더한 인간들이었으니까요. 나중에는 저희 엄마 환갑 잔치까지 찾아와 대단한 진상짓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예비 남편놈과 시댁에 크게 한 방 먹이며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놈은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전부 부러워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고 또 매너도 좋고 젠틀해서 사람들에게도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한테는 안 그랬지만 돈 재산도 똑 부러지고 철저해서 연애 시절에는 그게 정말 더 예비 남편을 괜찮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도 회사는 다르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남편과 제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비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에 그 소리가 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에게 청혼했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똑 부러진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하며 살 일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인 줄도 모른 채요. 저와 결혼을 약속하고 나자 예비 남편놈이 숨겨왔던 본색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비 남편은 본가가 회사에서 멀어 따로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약속한 후 예비 남편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예비 남편 자취집에 방문하기 전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기 도영아, 너도 알지? 내가 돈 함부로 쓰는 거 싫어하고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쓰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결혼 약속도 했겠다. 자기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더 이상 숨겨와서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나 이제 편하게 내 모습 보여줘도 되는 거지? 당연히 되지. 오빠도 나 모르는 모습 있을 거고 우리 이제 서로 좀 편하게 대하면서 솔직해져도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이나 서로 맞춰야 할 거는 맞춰가고 또 지켜야 할 거나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은 결혼 전에 서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없지. 그런 대화 없이 결혼했다가 싸워서 문제되는 부부들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 정말이야? 하하,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라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내 생각이나 모습 자기한테 솔직하게 보여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많이 사랑해. 저는 그때 예비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냥 결혼을 약속하면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다 밝히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결혼하는 사이끼리는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혹여나 남편이 그동안 저를 만나며 편하게 대하지 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의 자취집에 놀러가서 보게 된 예비 남편의 행동은 좀 충격적인 것이었죠. 제가 오자 점심을 먹자며 밥을 시키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사람은 둘인데 1인분 짜장면과 탕수육 세트를 시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물어봤죠. 오빠, 배고프다고 짜장면 먹자고 하더니 아무리 세트라고 해도 1인분만 시키면 어떡해. 모자라지 않겠어? 아,
사실은 내가 입맛이 없어서 1인분만 시킨 거야. 난 조금만 먹을 거라서 말이야. 그리고 부족하면 다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니 예비 남편은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나눠 먹자며 식탁에 앞접시랑 젓가락을 저에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예비 남편이 정말로 입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짜장면 한 젓가락 뜨고 나자 입맛이 없다던 예비 남편이 짜장면 절반 이상을 한 입에 자기 입에 쳐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게 바라보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음식을 뺏길 거로 생각했는지 순식간에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더니 탕수육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입맛이 뚝 떨어져 가만히 있으니 예비 남편이 의아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야, 왜 안 먹어? 혹시 입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 혼자 이거 다 먹어버린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해도 오빠가 그렇게 다 먹어버리는데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방금 입맛 없다고 조금만 먹는다고 하더니 지금 오빠가 짜장면 다 먹은 거 알아? 내가 그랬나? 사실 입맛이 없었는데 또 막상 보니까 갑자기 배고파져서.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다시 먹을 거 만들어줄게. 여기 짜장면 남은 양념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된다고. 그러면 1인분 같은 2인분으로 우리 두 사람이서 2인분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어때? 이러면 식비도 절약하고 참 좋은 거 같지? 뭐? 식비를 절약해. 우리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지만 같이 먹은 짜장면에 밥을 비벼서 먹자니 난 비상해서 그렇게 못해. 그리고 짜장면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거야. 오빠는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봐. 그리고 오빠가 편하게 오빠 모습 보여주겠다는 게 혹시 이런 거 말한 거야. 그제야 예비 남편은 자기 행동에 뜨끔했던 건지 저에게 재빨리 사과하며 말하더군요. 설마.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도영이 밥 사주는 게 아깝기는 왜 아까워. 그냥 나는 자기도 괜찮을 줄 알고 그랬던 거야. 음식 모자란 거면 내가 빨리 다시 시켜줄게. 아니야, 됐어. 나 입맛도 없어졌고 그만 먹을래. 이만 집에 가볼게.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비를 아끼겠다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그 후 예비 남편은 다시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다시 예전처럼 매너 있고 젠틀한 예비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잠시 그때 예비 남편이 정말로 실수를 했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더 엄청난 것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우리 첫째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니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네, 어머님, 아버님.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건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드리려고 사온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선물이라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마워. 잘 먹을게. 도영이 많이 배고플 텐데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얼른 밥 맛있게 차려줄게. 제가 시부모님께 선물로 사온 것은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 바구니랑 공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안심할 수 있었죠. 혹시 제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편 남동생인 도련님에게 뭘 알아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가 도련님에게 뭐 따로 시킬 일이 있나 싶어 무심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구경하는데 가만히 보니 물건들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댁 식구가 사는 아파트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에 집도 넓었는데 집안을 채운 물건들이 특이했거든요.
물건들이 오래된 것은 검소하게 살다 보면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시계며 거울이며 증정용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안 의자들도 각각 모양이 다른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느꼈는지 예비 시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하, 의자들 모양이 다 달라서 조금 이상하지? 사실은 이 식탁이란 의자 전부 주워온 거다. 이렇게 멀쩡한데 버리는 것도 아깝고 그래서 내가 쓰기로 했어. 요즘 사람들은 물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쉽게 버리는지 모르겠구나. 아, 네.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껴 쓰면 좋은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어른들이 물건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식탁에 있던 티슈를 꺼내 입을 닦으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놀라며 저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예비 시모를 바라보게 되었죠. 도영아,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네. 제가 뭐요? 아니 그 티슈 우리 집 데코 장식으로 쓰려고 둔 건데 그 아까운 걸 그냥 막 쓰려고 하면 어떡해? 그거 말고 내가 두루마리 휴지 줄 테니까 그걸로 써. 쓸 때는 한 칸씩만 끊어서 쓰는 거 알지? 한 칸씩요? 네, 알겠습니다. 티슈로 쓰지 않는 거면 식탁에 두지 않으면 되는 거고 굳이 그걸 장식으로 해놓은 시댁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휴지를 한 칸만 잘라서 쓰라니 지금이 무슨 못 살던 6, 70년대 시절도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것이고 티를 내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기분 나빠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다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도련님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신나서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엄마, 형수님이 사온 과일 바구니 산다는 사람 있어. 과일 바구니 알아보니까 20만 원 정도에서 13만 원에 팔겠다니까 바로 사겠다고 하네. 나 지금 이거 바로 거래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세상에 그래? 이게 웬 떡이야. 13만 원이 꽁으로 생겼네. 솔직히 백화점에서 파는 이런 비싼 과일 시장 가면 1, 2만 원이면 시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먹으면 좀 아깝지. 이렇게 밝은 돈으로 가질 수 있는데. 엄마, 그러면 지금 빨리 거래하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사오는 선물을 그 앞에서 중고로 팔아버리는 시댁이라니. 휴지는 그렇다 쳐도 정말로 이건 아니란 생각에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도련님은 정말로 겉옷까지 걸치고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팔러 나갔고 예비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기분이 상한 걸 알았는지 바로 예비 시모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도영이가 엄마랑 아빠 먹으라고 사온 선물을 중고로 팔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것도 선물 사온 사람 앞에서 기분 나쁘게.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한 거 그 앞에서 막 팔아버리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 엄마 때문에 도영이가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내가 심한 짓을 한 건가? 아유, 도영아,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하다.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 사실 백화점 과일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우리가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랬다. 내가 실수한 거면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마.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둘째한테 과일 바구니 파는 거 취소하라고 그러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사과로 그 일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에게 사과도 했고 또 과일 바구니도 도련님이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비 시모를 뒤이어 예비 남편놈이 제 앞에서 이상한 짓을 벌였습니다. 예비 남편의 지인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도 몇 개월 후면 결혼을 할 거라 눈도장도 찍을 겸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랑 측에 부조금을 내고
친구 사진까지 잘 찍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부터 예비 남편의 처음 보는 진상짓이 시작된 거죠. 자기야, 우리 부족 없는 거 뽕 뽑으려면 많이 먹어야 해. 될 수 있는 한 많이 먹어. 나는 오늘 이거 먹으려고 어제부터 밥도 굶었어.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저에게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할 정도로 예비 남편이 부조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낸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비 남편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였습니다. 음료수며 술이며 마구 마시더라고요. 오빠, 그러다 체하겠어. 그냥 적당히 먹어. 그런데 내가 얼마나 냈는데 돈을.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어도 좀 많이 먹어. 그래야 낸 돈이 안 아까우니까. 나 지금 여기서 늦게까지 있다가 저녁까지 해더라고 갈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 체하면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도대체 부조금을 얼마나 많이 낼게 밥을 그렇게까지 먹어? 부조금으로 내가 5만 원이나 냈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냈지. 그래도 이 친구가 우리 결혼식 때 올 거 생각해서 그만큼 낸 거지. 아니면 너가 3만 원 정도 내고 끝내려고 했다고. 지금 5만 원이라고 했어? 고작 그거 내고 본장 뽑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요즘 결혼식 뷔페값이 얼마인데 5만 원밖에 안 냈다는 거야. 자기야. 고작 그거라니. 솔직히 여기 오는 교통비에 시간에 우리가 자기들 결혼 사진에 얼굴 박아준 것까지 생각하면 5만 원보다 더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작도 얼른 더 먹어. 아니, 나 지금 배부르고 더 먹고 싶지 않아졌어. 아무리 그래도 오빠 지인이고 축하해줘야 할 남의 결혼식에 와서 5만 원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오빠랑 더 먹고 오든지 말든지 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결혼식장 뷔페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따로 부조금을 10만 원 정도 내고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도 그러더니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 집에 놀러가 저희들이 밥을 먹는데 짜장면을 하나만 시켰던 모습이 어쩌면 예비 남편의 진짜 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가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던 때였는데 일단 저희 결혼을 준비하며 예비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결혼 약속을 했다지만 결혼 전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던 저에게 예비 시모가 기어이 불을 지피고 맙니다. 저에게 정말로 줄 게 있다면서 차까지 끌고 저희 집 앞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선물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너무 오래돼서 요즘은 쓰지도 않는 본인이 쓰던 낡은 진공청소기에 밥솥이랑 전자레인지를 예비 시모가 저에게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왔던 겁니다. 내가 경품 받은 물건들로 우리 집 물건들 바꾸면서 특별히 우리 며느리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거다. 아직 다 쓸만한 좋은 물건들이니 너희 신혼 살림으로 쓰거라. 도영아, 너 그런데 왜 말이 없어? 혹시 내가 이런 좋은 걸 주니 감동받아서 그런 건가? 얘는 뭘 그런 거로 감동하고 그래. 그리고 이 청소기는 내가 쓴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라 아직도 쌩쌩하거든. 아마 더 5, 6년은 더 쓸 수 있을 거야. 당장 버려도 이상해야 할 거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처심 쓰던 말하는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황당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건가요? 저희 신혼살림에 지금 시댁에서 쓰던 그보다 낡아서 이젠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들을 쓰라고 가지고 오신 건가요? 예, 이게 낡긴 왜 낡아? 요즘 세상에 아무리 살기 편해졌다고 해도 환경을 생각해서 아끼고 살아야지. 그러면 못 쓴다. 나도 내가 아끼던 물건들 너한테 주는 건데 왜 그래? 그렇게 아끼던 물건이면 저 주실 필요 없으니 다시 가져가서 어머니께서 쓰세요.
새 것도 아니고 오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신혼집에 쓸 물건을 집에서 쓰던 물건을 주나요?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 쓰던 살림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 저 무시한 것 같고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 이거 못 받겠으니까 전부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제가 이 물건들 직접 폐가전으로 신고해서 밖에다 버릴까요? 너 미쳤냐? 이 아까운 걸 버리긴 왜 버려? 알겠다. 나도 너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건데 정 마음에 안 든다니 어쩔 수 없지. 그만 가지고 가마.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아라. 딱 봐도 지금 버려도 이상해할 거 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주면서 받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야말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이 정말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도 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며 돈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궁색하게 구는 데다 시어머니는 더한 모습을 보여주니 이대로 결혼을 하면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식장까지 예약하며 결혼 반지까지 맞춰놓은 상태였지만 예비 남편에게 제가 일단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저희 신혼집이며 나머지 결혼 준비하는 걸 미루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예비 남편이 어느 날 저와 만나 제대로 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결혼을 약속하면서 반반해서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빌미로 치사한 짓까지 벌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야,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왕 반반하기로 한 거 정말 제대로 된 반반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목록을 적어온 게 있거든. 무슨 목록?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계부 적는 걸 좋아해서 우리 만나면서 내가 썼던 데이트 비용을 적어놨어. 우리가 정말 반반하는 거면 데이트하면서 썼던 비용에서부터 합쳐서 반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결혼식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에서 내가 데이트에 썼던 비용은 당연히 빼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예비 남편 놈은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쓴 목록이 적힌 노트를 저에게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예비 남편 놈의 말에 분노하고 말았죠. 저는 살면서 반반 결혼 준비하는 돈을 데이트 비용까지 포함해서 뺀다는 소리를 태어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 이미 예비 남편 놈과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이었고 그날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 놈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빼도 되지. 진짜야? 역시 자기는 이해심도 많고 통도 크다니까. 그런데 오빠가 우리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 쓴 거 빼면 내가 썼던 데이트 비용도 빼는 거 맞지 않아? 오빠도 알지? 오빠네 부모님 생활비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우리 데이트할 때 내가 돈 더 많이 쓴 거? 나도 오빠 만나면서 우리 데이트 비용 어디다 썼는지 가계부에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 돈도 빼고 우리 반반하자. 그래야 공평한 거니까. 어때? 나쁘지 않지? 자기 데이트 비용 쓴 거 내가 내 돈만 쓴 것만 생각했지 그걸 생각 못했네. 자기야, 그러면 미안한데 데이트 비용 쓴 돈 결혼식 비용에서 빼는 건 일단 취소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데이트 비용까지 합쳐서 결혼식 비용에서 뺀다는 게 너무 인색해 보이고 결혼하는 사이에 너무 치사하고 옹졸해 보여서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미안.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마음속에 있던 하고 싶은 말을 예비 남편놈에게 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야, 너는 네 돈 쓴 거만 아깝고 아낄 줄 알았지. 나는 돈을 얼마나 쓰든 상관없다는 거냐? 지가 유리한 거 같을 때는 데이트 비용까지 빼서 반반 결혼하자고 하더니 내가 쓴 돈 생각하니까 그새 말을 바꿔? 자기랑 결혼할 사람한테도 계산적인 네 놈. 정말 찔린다. 미안한데 나 너랑 결혼하는 거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거든. 너야말로 인색하고 옹졸해서 결혼할 마음 싹 사라졌으니까 결혼하려고는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리고 예비 남편놈에게 저에게 주려고 했던 데이트 비용이 적힌 노트를 두 손으로 들어
예비 남편놈의 볼때기를 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예비 남편놈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하며 애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반 결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더는 옹졸하게 자기 돈 쓰는 것만 챙기지도 않겠다며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주지 않자 정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정말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혼할 생각을 하니 차마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예비 남편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다른 걸 좀 치사하게 굴어도 예비 남편놈이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 잘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지인이며 친척들에게 괜찮은 사위 얻었다고 계속 자랑을 하시니 그걸 보는데 예비 남편과 파혼할 거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남편놈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준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만들 정도로 예비 남편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저에게 옹졸함과 치졸함의 끝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엄마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부모님을 안 부르는 것도 이상해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해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예비 남편이 전화로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자기야, 그런데 장모님 환갑 어디서 하는 거야? 엄마가 어디서 하는지 장소에 따라가는 사람 수가 달라질 것 같다고 해서. 사람 수가 달라질 게 있는 거야. 어차피 자기네 식구 딱 4명뿐이고 오실 수 있는 분만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좀 중요한 문제인가 본데. 그래? 우리 지금 유명한 한우집에서 엄마 환갑하기로 했거든. 엄마가 그 집 고기를 좋아해서. 뭐, 한우? 장모님 환갑하기로 했다는 그 한우집 고급 식당으로 되게 유명한 데 아니야? 일단 알겠어.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서 몇 명 가게 되는지 나중에 문자로 이야기해 줄게. 알려줘서 고마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에게 문자가 왔고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 그리고 도련님까지 그렇게 총 4명이 갈 거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4명짜리까지 합쳐 식당 예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서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딱 4식구만 온다고 했는데 막상 엄마 환갑잔치 때 온 시댁 식구의 인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 환갑날 사돈의 8촌까지 불렀는지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도련님 포함 15명이나 더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예비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분명히 오빠네 식구 4명만 온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몇 명이야? 이미 예약한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면 어떡해? 자기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장모님 환갑이라고 하니까 친척들까지 전부 장모님 환갑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하지 뭐야. 얼마 오면 우리 결혼식에 올 사람들인데 친척들 전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런데 자기야, 장모님 환갑 축하해주러 왔는데 돈 받는 건 아니지? 우리 친척들 절대로 쫓아내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식구들도 장모님 환갑에 끼워 좀 주라. 다들 바쁜 시간 쪼개서 장모님 환갑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라고. 많이 당혹스럽긴 했지만 예비 남편 말대로 정말로 저희 엄마 환갑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라면 쫓아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비 남편이며 시부모님의 행동으로 보아 순수하게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을 저희 엄마 환갑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절대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무작정 식당 안에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급 한우 식당이라 대부분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마다 문이 있어서 열면 한방처럼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신랑이 데려온 시댁 식구 15명을 겨우 끼워 맞춰 앉힐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당황하고 있자 예비시모가 나서 저희 엄마에게 말하더군요. 사부인, 오늘 환갑이라면서요.
환갑 축하드려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전부 사부인 환갑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다들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러는 와중 예비 시부께서 저희 엄마에게 쇼핑백에 든 선물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사부인 환갑 축하드립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 저희 가족들 대표에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저희가 큰 마음 먹고 비싼 돈 주고 산 곳이니 드시고 건강해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는 선물을 확인한 순간 저희 엄마 얼굴은 더욱 굳어지고 말았죠. 시아버지가 시댁 식구를 대표해 가지고 왔다는 선물은 홍삼 선물 세트였는데 비싼 돈 주고 사왔다는 말과 다르게 찬자 앞에는 떡하니 증정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와 예비시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비시모가 자리에 앉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도영아, 우리 왔다. 네 덕에 오랜만에 하나도 먹고 아주 고맙다. 그러면 우리 식구 마음 놓고 맛있게 먹으마? 그 순간 모든 게 정확해졌죠. 예비 남편의 말과 다르게 시댁 식구들이 왜 저희 엄마 환갑잔치에 왔는지요. 전화로 식당을 어디서 잡느냐 묻더니 엄마 환갑 때 한우를 먹는다는 소리에 저희 엄마 환갑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으로 자기 식구들을 불러다 같이 한우를 먹으러 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몹시 화가 났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엄마 환갑이고 좋은 날 얼굴 붉히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예비시모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짜 한우를 얻어먹으려 사람들을 그렇게나 많이 불러놓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사방님, 지금 잔치 벌어놓는데 왜 안 오세요? 오늘 여기 비싼 한우가 공짜라니까.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지금 빨리 오겠다고? 알겠어. 대신 오늘 한우 먹은 거로 내 생일은 가족들 안 모이고 건너뛰는 거야. 나 돈 나가게 또 생일이 뭐냐 하자고 하지 마. 어? 이따 봐요. 언니 덕분에 비싼 한우도 먹고 너무 좋다. 언니 나까지 챙겨서 불러줘서 고마워요. 고맙기는. 대신 아가씨, 내 생일은 따로 없으니까 우리 사부인 환갑 기념해서 배 터지게 먹고 가.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시키고. 예비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전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시댁 식구들의 추잡함에 절정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저희 엄마 환갑 때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그 이유가 뻔뻔하게도 시어머니 생일 대신 저희 엄마 환갑에 시댁 식구를 다 데려와 밥을 먹이려고 했던 거니까요. 정말로 세상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히트는 정말 맨 끝에 일어났어요.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랑 먼저 나가보겠다고 하더니 카운터 앞에서 시댁 식구 먹을 한우를 추가로 주문해 포장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저희 엄마 생신을 축하해주러 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먹고 싶은 한우를 실컷 먹고 저희 엄마 환갑을 이용해 비싼 한우 고기까지 공짜로 포장해 가려는 심보였죠. 그러더니 예비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 집 고기 너무 맛있어서 싸가는 건데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원래 이런 날을 많이 베풀어야 장모님도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결혼도 반반 안 하기로 하고 내가 신혼집 하기로 했으면 이 정도는 우리 식구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도영아, 설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오늘 정말 오랜만에 푸식하고 맛있게 잘 먹고 간다. 내가 오늘 1년치 먹어야 할 고기는 다 먹은 것 같다니까. 하지만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예비 남편놈이랑 끝장을 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생애 한 번뿐인 저희 엄마 환갑을 망친 시부모님이며 예비 남편놈도 더는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기어이 엄마 환갑날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비 남편놈과 끝내기로 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 인간들이 보자 하니까 무슨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니들 남의 엄마 환갑잔치 와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 환갑잔치가 니들 한우 처먹으라고 만든 날인 줄 알아? 야, 이 비렁뱅이 새끼들아. 그러자 제 말에 시어머니며 예비 남편 놈이며 본인 잘못한 것도 모르고 기겁을 하며 말하더군요. 비렁뱅이? 너 지금 우리한테 비렁뱅이라고 한 거냐? 너 그게 시엠이랑 시댁 식구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네 부모님은 널 그렇게 가르치든? 그러는 당신은 한우가 그렇게 처먹고 싶었으면 니들 돈으로 직접 사 처먹던지.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사람들 잔뜩 데리고 와서는 남의 환갑잔치 이용해서 처먹으라고 당신 부모가 그렇게 추잡하게 살라고 가르쳤어? 그리고 아줌마, 당신 생일은 당신 돈으로 직접 내고 하든지 어디 감히 우리 엄마 환갑잔치 이용해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있어? 이게 무슨 경우냐고. 사람이 저렇게서 사는 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한 푼도 분 아껴야 사람이 잘 사는 거라고. 이게 다 삶의 지혜니까 너도 명심하고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도 사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다 한 거다. 아줌마, 지금 아줌마가 하는 짓은 삶의 지혜가 아니고 삶의 저질이겠지. 그러면 당신을 아껴 산다고 우리 집은 거덜나도 된다는 거야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줘도 되는 거냐고. 당신들 지금 한우 포장한 거 그건 우리가 절대 계산 못 해주니까 그렇게 포장해서까지 한우 처먹고 싶은 거면 알아서 계산을 하고 가든 말든 해. 알겠어? 자기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당신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자기 자꾸 이러면 나 자기랑 결혼 안 하고 파혼할 수밖에 없어. 아, 너 지금 파혼이라고 했냐? 그거 아주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 안 그래도 나도 너처럼 니들 식구들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궁상맞게 사는 비렁뱅이 놈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파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어. 좋다 하자. 그 파혼 당장 해. 저기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나는 그냥 했던 말인데 정말 나랑 진짜 파혼을 하겠다고? 그래. 너라면 너처럼 너랑 네 가족들 이썩 챙기느라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는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겠냐. 너희 식구들이 우리 엄마 환갑잔치에 한우 먹으러 오겠다고 하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와. 너 아까 보니까 혼자 6인분 다 처먹더라. 너는 그 한우 먹으면서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린 자기 엄마 환갑 축하해주러 온 거잖아. 그 고기 먹은 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그래? 그렇게 몇 푼 안 하면 니들 식구들 와서 처먹은 고깃값 네가 낼래. 그리고 축하 좋아하시네. 공짜 고기 처먹고 네 엄마 생일 대신하려고 왔던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신 축하해주려고 온 인간들이 선물이란 게 달랑 하나에 그것도 증정용 홍삼이 전부냐. 저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는 글도 못 읽어? 떡하니 홍삼 상자에 증정이라고 적혀있다만. 전부 됐고 오늘 와서 너랑은 끝이야. 어디 그렇게 공짜 가르치면서 궁상맞게 평생 살아봐라 이 추잡한 자식아. 영원히 안녕이다. 그렇게 저는 그날 예비 남편놈과 파혼을 선언하고 끝을 냈죠.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가 포장한 한우 고깃값은 빼고 식사값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값만 계산하고 나오자 시어머니며 시댁 식구들이 포장한 고깃값을 식당에 계산 못하겠다고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서에까지 끌려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한참 고깃값을 깎아달라느니 증종용 덤을 더 달라느니 진상짓을 하다가 영업방해로까지 신고당해 홍구녕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장한 고깃값은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것까지 전부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예비 남편놈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인지 계속해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 저에게 애걸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용서는 무슨 용서? 너 그날 네 시댁 식구 전부 데리고 왔을 때 이미 선 넘은 거였어.
네 식구들 데려와서 우리 엄마 환갑잔치 그렇게나 망쳐놓았을 때 나랑 파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던 거니?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니까 파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라. 아니, 나는 너라는 인간이랑 니들 식구한테 질릴 대로 질렸고 너처럼 니 돈 아끼려고 너랑 결혼할 사람이며 처가며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인간 나도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만 여기서 끝내. 그리고 이왕 끝내는 마당이라 내가 너희 가족들 모두 우리 엄마 한감 때 와서 음식 먹은 거 전부 음식값 뱉어내라고 하고 싶지만 특별히 그날 너희 가족들 먹은 음식값은 받지 않을게. 대신 돈 말고 다른 걸로 받을게. 내가 너한테 보낸 서류 있으니까 받으면 잘 확인하고 그대로 해주기만 하면 돼. 자기가 서류라니. 무슨 서류?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겁나잖아. 겁나든 말든 내가 보낸 서류나 잘 받아.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놈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보낸 서류에 예비 남편이며 시부모님이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먼저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전 파혼하며 마무리 정리해야 할 일도 있고 예비 남편과 시모가 만나자고 한 카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자마자 제가 보낸 서류를 보여주며 예비 시모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너, 이게 뭐냐? 차용증이라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 왜요? 내가 내 돈 빌려줬던 거 돌려달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어머니는 공짜로 그 돈 제가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쳤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꽁으로 주게? 이 돈이면 콩나물이 몇 봉지면 계란이 몇 판인데. 자기야,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하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 너 나랑 결혼 약속하면서 아파트 금매로 싸게 나온 거 있는데 너네 부모님 금매로 나온 아파트 사면 돈 번다면 사고 싶어 한다고. 나한테 급하게 돈 빌려갔었지? 니놈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만약 못 갚으면 금매로 산 아파트 나한테 준다고 차용증까지 써서 공증까지 받았던 거 기억나. 그런데 너 지금 입 싹 닫고 이자는커녕 내 돈 원금 갚을 생각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 특별히 봐줘서 니들 식구 먹은 고깃값은 안 받겠으니까 네가 차용증에 쓴 대로 네 부모가 산 아파트 당장 뱉어내든지 돈이랑 이자랑 제대로 갚던지 아니면 나는 법적으로 할 거니까. 너 설마 나한테 고소당해서 콩밥 먹고 싶은 건 아니지? 자기야, 안 돼. 사실 우리가 결혼하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금매로 산 아파트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당장 돈 갚기가 힘들어졌다고. 실은 그게 아파트 금매로 나왔던 거 전부 사기였어. 집주인이라면 우리 속였던 놈이 돈 가지고 부동산 사장놈이랑 같이 날랐지 뭐야. 그래서 사실 우리 신혼집도 내가 지금 월세로 알아보고 있었다고. 그래 도영아. 그날은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한우를 먹은 지 오래돼서 그때 눈이 뒤집혀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디가 원한다면 그날 우리 식구들이 먹은 한우값은 돌려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겠다는 말은 취소해주면 안 될까? 너 아니면 피까지 진 우리 아들이랑 누가 결혼을 하겠니? 앞으로는 네 앞에서 절대로 궁상맞게 안 굴게. 남녀간의 인연이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라고 하고 그런 일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니? 뭐야. 당신들 그러면 내 돈 빌려서 사기까지 당해놓고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 지금 나 속이고 월세집 구해서 결혼하려고 했었던 거냐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지금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고 쓴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헤어지면 그동안 쓴 돈도 너무 아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결혼까지 쭉 가자. 지금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그냥 결혼을 해? 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 결혼 나는 절대 못하니까 하려면 네 혼자 해라. 이 정신 나간 코드새놈아. 전 참지 못하고 예비 남편놈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께는 죄송한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예비 남편놈과는 끝내고 말았죠. 게다가 제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파혼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라 그동안 결혼식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전부
예비 남편놈이 물어주었습니다. 지인에게 들으니 그 후로 예비 남편놈과 시부모님은 사기당한 집을 사겠다며 빌린 대출금과 저한테 빌린 돈을 갚느라 자취집도 빼고 시부모님도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공짜를 밝히고 살더니 결국 예비 남편놈이 그 일로 저와 파혼에 사기까지 당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절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주변 사람까지 고통을 주며 이용하려고 하다니 결국 그대로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 파혼까지 당하고 쫄딱 망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예비 남편놈과 파혼을 한 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파혼을 하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도리어 부모님은 그런 예비 남편과 결혼하느니 저보고 파혼한 게 참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랬다간 제가 평생 고상하며 살 뻔했다면서요. 저희 엄마 환갑잔치에서 예비 남편이며 시댁 식구의 행동에 부모님도 제대로 질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세상에 결혼이 전부가 아니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효도하며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아직 제가 나이도 젊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으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돈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